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나스닥은 아직 싸다. 어젯밤 미국 시장을 두고 월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거는 가격이 아니라 배수입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2.1배에서 20배로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가격보다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스닥 100은 6월 고점을 아직 3% 밑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조건인지. 지난 몇 주 동안 이 시장이 무서워한 건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거꾸로 올릴지도 모른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공포가 숫자 하나의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7월 미국 경제가 일자리를 2만 3천 개 잃었다는 발표가 나왔고 월가가 적어둔 예상치는 8만 3천 개 증가였습니다. 부호 자체가 반대였습니다. 이건 그냥 빗나간 정도가 아닙니다. 베런즈에 따르면 블룸버그의 7월 고용 전망치를 제출한 이코노미스트가 75명 남짓인데 그중 감소를 찍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았던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어젯밤 가격은 새 정보가 아니라 모두가 틀렸다는 사실에 반응했습니다. 믿어도 되는 숫자냐가 첫 번째고 그 숫자를 타고 올라간 어젯밤 가격이 지금 비싼 거냐 싼 거냐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보고서 안에 서로 안 맞는 대목이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줄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4.1%로 0.1%p 내려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자리 숫자는 사업장에 물어서 만들고 실업률은 가구에 직접 물어서 만듭니다. 조사 대상이 아예 다르니 같은 달에 두 숫자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RSM의 조 브루스 웰라스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신호라기보다 잡음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전례를 근거로 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산탄데르의 스티픈 스탠리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여름마다 고용이 절벽처럼 꺾였다고 짚었습니다. 그때마다 연준이 놀라서 9월부터 완화 쪽으로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을이 되면 고용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9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카드는 이 숫자 하나로 사실상 접혔다고 봅니다. 인상은 명분이 필요한 결정이고 일자리가 줄어든 달에 그 명분을 세우는 건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곧바로 인하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방기금 선물에 깔린 올해 12월 금리는 하루 만에도 한 주로도 눈에 띄게 낮아졌는데도 지금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시장이 지운 건 인상 경로의 가파른 부분이지 인상 자체가 아닙니다. 가격은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65%로 한 주 동안 0.086%p 내려 지난 5월 29일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 주 동안 5.29% 올라 26,690.62로 마감했고 이건 지난 4월 17일이 낀 주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입니다. 다만 이 주간 상승분이 전부 어젯밤 숫자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QQQ는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인 화요일에 이미 하루 3.4% 뛰었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조금씩 되밀렸습니다. 어젯밤 숫자는 이미 올라와 있던 한 주의 마지막 힘을 보탠 쪽에 가깝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습니다. 어젯밤 하루만 보면 QQQ가 1.17% 올랐고 우리가 들고 있는 TQQQ는 3.39% 올랐습니다. 같은 방향을 금이 다시 확인해줬습니다. 금 선물은 아운스당 $100 10센트 오른 4,399 70센트에 정산됐고 주간으로는 7.2% 급등했습니다. 은도 3.84% 올랐고 달러 지수는 0.37% 내렸습니다.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덜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금을 들고 있느라 포기하는 이자가 줄어들면서 금값이 위로 밀립니다. 달러가 약해진 것도 같은 원인의 다른 얼굴입니다. 어젯밤 주식과 금이 나란히 뛴 것도 둘이 같은 재료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장에 풀린 돈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순유동성은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영래포와 재무부 계정을 뺀 값입니다. 시중에 남아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는 숫자입니다. 8월 5일 기준으로 5조 8,396억 달러입니다. 한 주로는 148억 달러 늘었습니다. 그런데 넉 주로 보면 오히려 1,186억 달러 줄었습니다. 어젯밤 상승은 돈이 더 풀려서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덜 조일 거라는 기대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대는 숫자 하나에 뒤집히지만 유동성은 그렇게 빨리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인상 카드를 둘러싼 싸움은 지표 바깥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백악관은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다시 보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시도를 막았는데도 다시 꺼내든 카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실제 해임까지 갈 확률은 낮습니다. 한번 대법원에서 막힌 논리를 다시 들고 가는 쪽이 이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
노리는 것도 해임 자체가 아니라 압박 그 자체로 보입니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걱정하며 표를 던지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계좌와 곧장 이어집니다. 나스닥 100의 값은 그 이익에 어떤 금리를 대고 나누느냐로 정해지고 TQQQ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그 금리를 정하는 방에 누가 앉느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대는 고용이 아니라 물가입니다.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앨런 젠트너는 이번 약한 고용 지표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라는 압력을 덜어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변수는 여전히 다음 주에 나올 물가 지표일 거라고 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어젯밤 가격이 산 건 인상 회피라는 시나리오이고 그 시나리오의 값을 치를지 말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정해집니다. 그 시험을 앞두고 원가 쪽에서는 유리한 재료가 하나 쌓였습니다. 웨스텍사스 원유는 어젯밤 하루로는 1.16% 올라 배럴당 78달러 19센트에 정산됐지만 한 주 전체로는 7% 넘게 빠졌습니다. 유가는 헤드라인 물가에 가장 먼저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근원 쪽으로는 시차를 두고 번집니다. 이 낙폭이 이어지는 한 물가가 위쪽으로 크게 튀어 인상 명분을 되살릴 여지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젯밤 장은 종목을 갈아세웠습니다. 같은 날 The Trade Desk는 21.9% 무너졌고 S&P 500에서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이 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7억 1,500만 달러,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은 물론 회사가 직접 제시했던 가이던스까지 밑돌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목표가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UBS가 28달러에서 16달러로, 구겐하임이 25달러에서 12달러로, 시티그룹이 21달러에서 11달러로 내렸고 시리는 투자 의견까지 매도로 바꿨습니다. 어젯밤 종가가 13달러 80센트였으니 뒤에 두 곳이 새로 적은 목표가는 이미 현재가 아래입니다. 광고 기술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 3%라는 건 성장주라는 이름표를 붙일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금리 기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분모를 고쳐줄 뿐 분자를 대신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모두에게 할인율을 똑같이 깎아주면서 각자가 번 돈은 여전히 따로따로 심판했습니다. 반대편에는 그 심판을 통과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아틀라시아는 35.3% 폭등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65센트로 나와 예상치 32센트의 2배를 넘겼습니다. 에어비앤비는 17.4% 올랐는데 단순히 예상을 넘긴 것보다 연간 매출과 수익성 가이던스를 함께 올려잡은 게 컸습니다. 마이크로쉽 테크놀로지는 13.9% 오르며 실적도 좋고 전망도 올린 이른바 비트 앤드 레이즈를 내놨고 에어비앤비와 함께 나스닥 100을 위로 끌어올린 상승 견인주가 됐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소프트웨어 그룹만 따로 무너졌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그룹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베런즈는 이 반전을 두고 소프트웨어주가 2022년처럼 거래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같은 업종이 폭락과 폭등을 오간 겁니다. 실적 시즌 한복판에선 개별 실적이 업종 공통 요인 위에 크게 얹힙니다. 같은 그룹이 이틀 만에 폭락에서 폭등으로 뒤집힌 게 그 증거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돈이 붙는 걸 종목군 전체가 다시 값을 매겨지는 신호로 읽었던 자리에서 이틀 사이 같은 묶음이 폭락과 폭등을 오간 걸 보면 갈라놓은 건 업종이 아니라 각자가 적어낸 숫자였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실적도 좋고 전망도 올렸는데 정작 UBS는 목표가를 130달러에서 120달러로 내렸습니다. 마이크론은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1,400달러에서 1,15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게시판에서는 이 인하를 비웃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낮췄다는 그 목표가가 지금 주가보다 30%나 위에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는 미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대체로 이미 움직인 주가를 뒤늦게 따라가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어제 하루 개인 투자자 게시판에 올라온 반도체 관련 글이 2,700건을 넘었고 그중 강세 의견이 80%였습니다. 애널리스트와 개미의 온도가 이렇게까지 갈리는 구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켜보자고 해둔 것을 하나 매듭 짓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장기금리가 성장주 가격에 실제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확인할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연결이 반대 방향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자 가장 크게 튄 게 이익이 뒤쪽에 몰린 성장주였고 어젯밤 10.32% 오른 팔런티어 같은 이름이 앞장섰습니다. 다만 팔런티어의 주간 급등은 월요일 실적이 만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값으로 당겨올 때 나누는 값이 금리인데 이익이 뒤에 있을수록 그 나눗셈에 오래 노출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성장주에서 먼저 표가 납니다. 이 축은 반대로 갈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다음 주 물가 지표가 어긋나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도 같은 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갈래입니다. 앞에서 꺼낸 그 문장 나스닥은 아직 싸다는 말을 뜯어보겠습니다. 이 해석을 가장 앞세운 건 베런즈였고 브리핑.com도 같은 날 신고가와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한 제목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내려간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행이라는 말이 붙은 순간 이 숫자의 아래쪽에 들어가는 건 이미 번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적어둔 추정치입니다. 그 추정치를 위로 올려 잡으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배수는 저절로 내려갑니다. 싸진 게 아니라 기대를 미리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인정이 얼마나 후한지는 간단한 나눗셈으로 확인됩니다. 선행 20배는 뒤집으면 이익 수익률 5%입니다. 어젯밤 10년물 국채금리가 4.657%였으니 주식을 들고 국채 대신 받는 초과분은 0.34%p 남짓입니다. 나스닥 100은 더합니다. 기술주 비중이 큰 만큼 배수는 더 높고 그만큼 이익 수익률은 국채금리 쪽으로 더 내려붙습니다. 위험을 지고 받는 값과 안 지고 받는 값의 차이가 그만큼 얇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지금 적혀있는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이 비싼 대형 기술주 몇 개가 만든 착시인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어젯밤 숫자는 폭이 넓었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S&P 500을 시가총액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같은 비중을 주고 계산한 동일 가중지수가 1% 올랐고 11개 업종 가운데 8개가 상승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 보면 소형주를 담은 IWM이 23.02%로 QQQ의 17.98%나 SPY의 14%보다 앞서 있습니다. 큰 것만 오른 장이 아니라 아래쪽까지 같이 올라온 장입니다. 선행 배수가 싸 보이는 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미리 인정해줬기 때문이고 이 간격이 벌어진 만큼 앞으로 나올 이익 숫자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싸졌다는 문장은 조건부입니다. 지금 적어둔 이익이 실제로 들어오면 싼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때 가서 배수가 알아서 내려앉습니다. 그 조건이 지켜지는지는 다음 주 실적들이 한 줄씩 답을 적어줄 겁니다. 같은 잣대를 우리 계좌에도 대보겠습니다. QQQ 종가는 200일선보다 11% 위에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방어선이 걸린 자리까지 내려오려면 여기서 10% 가까이 더 빠져야 합니다. 그만큼 여유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실계좌는 현재 1만 4,114달러입니다. 어젯밤 종가 판정에서 새 신호는 나오지 않았고 다음 개장인 8월 10일 월요일 밤에 예정된 매매도 없습니다. 조용히 들고 가는 구간입니다. 2월에 1만 달러로 시작한 이 계좌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월 말 전쟁 국면에선 마이너스 15%까지 밀렸습니다. 6월 초에는 플러스 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열흘 전에는 플러스 17%까지 되돌렸고 지금은 다시 플러스 41%입니다. 전부 같은 계좌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3배 레버리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을 숫자로만 지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잠이 안 오는 밤도 있었을 것이고 무서워서 팔아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3배를 들고 갈 때 가장 중요한 흔들릴 때 감정으로 손이 나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계좌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화면을 보면서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늘 이번만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이번 버블이 유난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는 들고 있고 어디서는 비운다는 선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그날의 기분이 손가락을 대신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희가 고점과 저점을 맞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계좌와 판정 기준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과 복리가 시간을 어떻게 쌌는지는 그 기록이 대신 말해줄 겁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텍 7종목은 평균 0.81% 오르는데 그쳐 어젯밤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2.83%로 그중 가장 많이 올라 3주 연속 하락 마감을 끊었는데 베런즈는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그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27% 올랐습니다. 하루 등락은 평범해 보이지만 주간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한 주였습니다. 마켓워치는 그 이후로 인공지능 칩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발언과 하이퍼스케일러 지출이 견조하다는 추가 확인을 꼽았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서 지지 발언보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제로 쓰는 돈의 규모 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파벳은 0.% 내려 어젯밤이 7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마냥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14.9로 1.65% 더 내려앉아 겉으로는 아주 잠잠했는데 SPY 옵션의 미결제 약정을 보면 풋 잔량이 105만 계약으로 콜 42만 계약의 2배를 넘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그날 사고판 양이 아니라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 수입니다. 하락에 대비해 걸어둔 보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이 정도 보험이 남아있다는 건 오르는 쪽에 올라타면서도 한 손은 문고리를 잡고 있는 돈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4로 탐욕 구간이지만 한 달 전에는 39.8로 공포 쪽에 있었습니다. 넉 주 만에 심리가 반대편으로 건너온 겁니다.
이번 주 나스닥 종합이 5% 넘게 오르는 동안 이걸 못하고 구경만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에는 테슬라를 들고 이번 주 QQQ도 못 이겼다며 자조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일 위험한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확인할 건 이번 주에 뭘 못 샀느냐가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크기가 다음 주 수요일 물가 지표가 반대로 나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크기냐입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의 값을 치르는 도구라서 방향이 맞아도 크기가 틀리면 집니다. 그 크기를 시험할 일정은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수요일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화요일 장이 끝난 뒤에는 슈퍼마이크로, 목요일 장이 끝난 뒤에는 Applied Materials 실적이 나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하향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시거든 몇 달러가 깎였는지 말고 그 목표가가 지금 주가의 위인지 아래인지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하향이라는 단어가 어떤 자리에서는 아직 더 빠질 수 있다는 뜻이고 어떤 자리에서는 여기서 더 오를 여지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